새로운 여자 계속 보시는 남편 있으시면 아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준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주의 산만 행동 항진증의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생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70년대 정신과 수련을 받을 때는 ADHD란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제 그 주의 산만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1945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 뇌염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뇌염이란 두뇌에 염증 생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나 다행히 사망을 하지 않고 회복된 사람들 중에서 그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손발을 꼼지락꼼지락거린다던가 서성서성거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있질 못한다던가 남이 말하는 데가 툭 끼어든다던가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아서 여러 번 말을 해야 된다던가 이제 뭐 이런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게 두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되나 하고 이제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라든가 이제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뇌염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발은 왼발을 쓴다던가 아니면 왼손쟁인데 이제 오른발을 쓴다던가 그래가지고 두뇌의 도미넌스라 그러는데요. 만일 오른쪽 두뇌가 왕성하고 이게 센 사람은 이제 여기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근육으로 내려올 때는 이 숨골이 있는 데서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 뇌가 강한 사람은 왼쪽 손을 많이 쓰고 왼쪽 발을 쓰게 돼 있죠. 그러면은 오른쪽이 세서 왼쪽을 써야 되는 사람이면은 둘 다 왼쪽을 써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오른발을 쓰고 왼쪽 손을 쓰니까 이거는 도미넌스가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두뇌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떤 말이 생겼냐면은 크로스 도미넌스라는 말과 MBD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Minimum Brain Dysfunction. 그러니까 브레인에 조금 무슨 병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주의 산만하고 좀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애들이 태어나는데요. 얘네들이 멀쩡하고 착하고 괜찮은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유치원에 가서 다른 애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그룹으로 뭘 할 때는 저만 혼자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는 MBD도 아니고 크로스 도미넌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뇌염을 앓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많이 두뇌에 대한 연구가 돼가지고 MRI가 1980년 CT 스캔이나 MRI가 그때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는 닥터 에릭 캔델이라는 사람이 지렁이를 가지고 이렇게 뭘 가리켰더니 그 학습을 통해서 시냅스에 그 프로틴 단백질이 생기는 걸 보고 야, 이 두뇌가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제 시냅스라는 게 그 중간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질 중에서 도파민도 있고 세로토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돌핀도 있고 노에피네프린도 있고 가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도파민이 조금 잘 나오지를 않는 것이 전두엽에서의 문제고 이런 애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익사이팅하는 것을 뭐 친구하고 뭐 게임을 한다던가 부모님과 야구 게임을 갔다던가 뭐 이럴 때는 도파민이 막 나오고 칭찬해 줄 때는 막 나오는데 지루한 숙제를 한다던가 지루한 시간에 공부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잘 안 나와주면은 얘네들이 그때는 이게 참질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요, 1994년 이전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서
얘는 주의산만증이 있구나. 그래서 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 그리고 얘는 주의산만과 행동항진도 같이 있구나. 그래서 ADHD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눴었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점점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바깥으로 나타난 것만 조금 이렇게 다를 뿐이지 같은 질환이다. 그래서 주의산만 행동항진은 같은 질환인데, 그런데 어떤 애들은 주의산만만 나오고 그런 애들은 조용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고,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좀 막 하이퍼한 애들은 금방 진단이 되는 것 뿐이지 이것 자체가 두 개의 병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단은 1994년 이후에는 DSM이라는 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그래가지고 정신과 학회에서 모든 정신과 병을 이렇게 한가의 책, 그러니까 육법전서 같이 이제 넣은 데가 있는데요. 이것이 모든 의사들이나 사회사업가나 심리학자들이나 내과 의사들도 모두 이것을 사용합니다. 정신과에 대한 진단을 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ICD라는 것을 이제 진단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ICD하고 DSM하고 대개는 같이 보조를 맞춥니다. 1994년에 DSM 4권이 나왔을 때는 ADHD가 한 병이고 거기에 세 개의 세분화된 형이 있어서, 첫째는 어디 가서나 막 행동이 항진되고 충동성 있는 아이들, 충동형이 있고, 둘째는 조용히 있지만은 주의 집중을 못하는 부주의형이 있고, 세 번째는 두 가지가 다 있는 복합형이 있다. 그래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병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ADHD로만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ADD는 좋고 ADHD는 나쁜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두 가지가 치료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가 다 아주 치료를 요하는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ADHD라 그러느냐? 우선 이제 과잉 행동하는 그 형이 있고, 이제 부주의형이 있는데, 그 부주의형은 대개 어떤 거냐면은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게임을 하더라도 자세히 읽질 않았기 때문에 부주의한 실수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숙제를 하거나 어떤 놀이를 하거나 또는 책을 읽을 때나, 이게 이제 오랫동안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 힘들으니까 오래 하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면 빨리 끝나는 거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게 힘들 때, 그러니까 책을 오래 읽는 것도 힘든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애에게 말을 하는데 얘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주의 집중을 안 하니까. 그 다음은 어떤 숙제를 하거나 어른 같은 경우는 그 텍스 리턴 같은 거 할 때 끝까지 하질 못합니다. 중간에 대강 하다 그만두고요. 그리고 뭘 잘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뭘 하다가 누가 옆에서 잠깐 말을 하거나 뭐 옆에서 소리가 들리면 후닥짝 놀라고 거기 주의가 가니까 산만해지기 쉽고요. 그 다음에 매일 자기가 하는 행동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뭐 가방 가지고 학교 가는데, 이게 그런 것 중에서도 이렇게 뭘 잊어버리길 잘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주의산만형에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잉 행동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게 좀 손발을 이렇게 끔질끔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중에서 많은데 이게 빨리빨리 하는 거를 갖다 뭐냐 하다 보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걸 참 못하시고, 어떤 때는 이제 새치기 하시고, 이게 이제 과잉 행동 증세고요. 그 다음에 남이 얘기할 때 그냥 끼어드는 거,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뭘 질문을 할 때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저요 그러고 손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잉 행동 증세고, 대개 충동 증세는 뭐냐면은요, 생각하고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그냥 행동부터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충동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산만 행동 항진 진단을 내리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행동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많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건 어른이건요, 이 도파민이 지금 잘 안 나와줘서 그런 거니까 칭찬을 해줄 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돈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으면 도파민이 참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좋은 행동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서 아이들이 자기 나이 또래 식으로 행동만 해도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9살짜리가 되게 7살 같이 행동하다가 어느 날 9살 같이 행동했다? 칭찬하십시오. 칭찬하시면은 도파민 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칠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도파민이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빨리 알아듣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계속 이제 이렇게 엄마나 아버지나 선생님이 주의를 집중해 줄 때, 그때는 도파민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행동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주의산만증 증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 새로운 여자가 오면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된 것처럼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시작하면은 1학기 때는 성적이 비교적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새롭죠, 친구들도 새롭죠. 2학기쯤 되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새롭지가 않으니까. 새로운 여자 계속 보시는 남편이 있으시면 아하, 주의산만증 조금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 가령 예를 들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수영선수 있었죠. 보통 때 공부 시간에는 정말 산만했는데요, 풀장이나 바닷가만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얘는 거기서는 아무 지루한 게 없이 열심히 수영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스티뮬레이션, 자극이 있으면 여기가 굉장히 도파민이 나오죠. 그 좋은 예가 아이들이 게임하는 겁니다. 스크린을 보는 동안은 계속 이게 자극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금방 끝나지를 못하고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대1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아주 도파민 잘 나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소아과 의사한테 데리고 가면 어떤 때는 소아과 의사는 얘가 무슨 주의산만증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대1이죠. 처음 보는 의사죠. 겁나는 의사죠. 그러니까 도파민 막 나오니까 애들이 멀쩡합니다. 그래서 숙제라던가 뭐 이거 할 때 1대1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ADHD의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